자, 중등 내신 교과서 문법 중에 접속사 what에 대한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쌤이 수업 때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수능까지 통하는 문법은 중3 수준의 문법만 쫙하게 이해하면 수능까지 거의 다 돼. 거의 다 된다고. 지금 하는 접속사 what이라는 게 우리 중3 문법에 다 나오지만 작년도 재작년도 수능의 어법 문제 정답이 전부 다 what하고 that을 구별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학교 내신 준비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서 수능까지 통하게. 그럼 앞으로 이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는 그 순간까지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지. 자, 접속사 what인데 이 녀석을 여러분이 주의할 게 쌤이 여기 명사절 접속사라고 설명해 놨죠. 근데 what에 대한 그 내신에서의 대부분의 설명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다. 자, 근데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라는 게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 형태를 하나로 포함한 애가 이제 선행사가 되고 애가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쓰면 what이 되는. 자, 이런 개념을 학교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what을 볼 때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문법적인 설명. 그러나 시험에서 이 문법을 점수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뭐다? what은 어떤 접속사다? 명사절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공부가 헷갈리고 어려운 이유는 개념적인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명사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what이라는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끈다. 그러면 이 w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전체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어떤 자리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서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보세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패턴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문장이 이럴 때 이 자리에 what을 쓰느냐 that을 쓰느냐. 둘 다 명사절이니까. 또 이런 패턴에서 what을 쓰느냐 that을 쓰느냐. 예를 들어 뒤에 구조는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남았다.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을 시험에서 항상 묻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중고등학생들, 수험생들이 보면 that하고 what을 보면 that과 what의 구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러니까 무조건 what이야. 그러기 때문에 틀린단 말이지. 그래서 쌤이 항상 이럴 때 보세요. 뒤에 구조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명사절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패턴은 보면 동사 뒤에서 이 자리가 동사에 무슨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 그럼 얘는 무슨 절이 돼요? 명사절이 되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 패턴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되는 명사절의 that과 what을 뭘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what을 선택해라. 자, 근데 밑에 패턴을 보세요. 뒤를 보지 말고 앞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what이 또는 that이 명사절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겠지. 왜? 명사절은 아까 설명했듯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사절인 what은 절대로 못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that은 어떻게 해요? that은 명사절이 아니라 명사절도 있지만 that은 뭘로도 써요? 관계 대명사로도 쓰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앞에 명사를 선행사로 데리고 와서 이 명사를 수식을 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자리가 돼? 접속사면서 동사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가 되죠. 그러면 that밖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접속사를 이 자리가 명사절인지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만 구별하면 절대로 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안 틀려. 근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속사에 대해서 명사절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구별을 하지 않고 누구만 보는가 하면 문법을 단편적으로 암기했잖아. 그죠? 명사절의 what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고 that은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 근데 그 개념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지만 점수로 못 만드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가 명사절이 필요한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를 구별하는 연습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that하고 what이 나와 있으면 뒤를 보지 않아요. 반드시 뭐부터 확인한다? 첫 번째 이 자리가 명사절 자리인지 아니면 두 번째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그리고서 이제 실전의 시험에서 힌트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명사 뒤에 what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 what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겠죠. 그러면 애는 무조건 오답이 된단 말이지.
그 패턴만, 이 패턴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 그 뭐 관계대명사 what하고 의문대명사 what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건 참고해서 자료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제 명사절의 what이라는 건 해석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의문대명사의 what은 무엇이 또는 뭐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 해석 차이만 이해를 하고 구조는 거의 같아요. 둘을 같이 쓸 수 있는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뭐 명사절의 what이냐 의문대명사냐 의문대명사도 명사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다만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이 구별이 필요하다. 그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여러분이 that과 what이 있다. 뒤를 보지만 뭐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동사부터. 그럼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뒤는 주어 동사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왔는데 위에는 accep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이게 무슨 절이다? 지금은 명사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누굴 보는 거야? 문장 뒤가 완전한지 그러면 that이고 불완전한지 그러면 what이고 뒤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what. 근데 밑에는 어때요?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추고 나왔다. 그러면 명사 뒤에서는 절대로 누가 what이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지금은 관계 대명사인 that이 답이 되는 거죠. 요 문장만 정확히 이해해도 수능까지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왜? 개념이 딱 돼 있으니까. 수능이라는 건 결국 단어하고 문장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차이죠. 개념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쌤이 자꾸 수업 때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부터 본다? that하고 what을 보는 게 아니죠.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동사. 문장을 확인하는 거. 동사 목적어.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lik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무슨 절이 된다? 명사절이 되겠죠. 근데 밑에는요. 카메라라는 명사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절대로 that을 쓸 수 없다. 그럼 what을 쓸 수 없다 그랬으니까 that밖에 답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처럼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이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명사절의 that과 what을 뭘로 구별하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동사의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what으로. 개념을 그대로. 그 다음 거 보세요. 5번, 6번, 5번 보면 자, the book이라는 명사 뒤에서는 누구를 쓸 수 없다? what을 쓸 수 없고 관계 대명사. 물론 이 that은 이제 주격이거나 목적격이거나 하겠죠.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이 되겠고. 6번은 understoo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렇다면 이 문제는 명사절의 that과 what을 뭘로 구별해라?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to say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what으로. 7번 보세요. 자, 그러면 7번처럼 문장 첫머리에 that과 what이 나와 있다. 그 말은 앞에 선행사가 없는 구조잖아. 그죠? 그 말은 이 둘 다 무슨 절밖에 안 돼? 명사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를 보면 동사 is의 주어 역할을 하는. 그러면 명사절의 that과 what을 동사의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what으로. 쉬워요. 쉽다니까. 그 다음에도 보세요. ge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절의 that과 what을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일 때는 what으로 판단을 하자. 9번 어때요? is라는 동사의 보호 자리가 되죠. 보호 자리도 결국 무슨 절이다? 명사절인 거예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죠. what으로. which는 보호 자리에 쓸 수 없는 구조. 그 다음에는 to do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의 명사절이죠. 당연히 물론 which도 명사절로 쓸 수가 있습니다. which가 우리가 의문사들이 의문 대명사라 그러죠. 그래서 애도 이제 수식어라는 형태로 어떤 명사, 어느 명사라는 흔히 선택의 의미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what으로 씁니다. 자, 11번 어때요? everything이라는 명사 뒤에 당연히 누구는 못 온다. what은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쓸 수 없다. 관계 대명사 that으로. 자, anything이라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what은 쓸 수 없다. 관계 대명사 that으로. 개념이 똑같단 말이에요. 문장만 바뀔 뿐이지 적용하는 개념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은 보세요. 자, 이 패턴을 주의하는데 선생님 여기 대명사, 명사나 대명사 목적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이 동사어법을 기억해야지. show라는 동사가. 쌤이 수업 때 항상 시험 영어를 잘하려면 동사어법 구문 두 가지. show가 A에게 B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그럼 그들에게 목적어. 이게 목적어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절이구나. 그래서 내가 만든 것,
what I made. 이렇게 쓰면서 어순도 익히고 구조를 그 문장 보는 눈을 자꾸 기릅니다. 자, want to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의 명사절이죠. 그래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what you are thinking.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는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 다음은 is라는 동사의 보호자리의 명사절이 되겠죠. 보호자리의 명사절. 그러면 어제 그가 그린 것, 이런 시간이나 장소 개념들은 다 문장 뒤로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what he drew yesterday. 이 문장을 하나하나 써보면서 여러분이 자꾸 구조를 익히라는 거지. 쌤이 항상 그러죠. 암기 이제 이렇게 막 문장을 암기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 보는 눈을 길러가는 게 진짜 실력이 늘어나는 방법이다라고. 그게 진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의 주어 자리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구나. 그래서 what skilled me. 나를 무섭게 만들었던 것. 이것도 이제 동사의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what I really want. 정말로 원하는 것.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의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래서 what I. 그 다음에는 이제 like이라는 동사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like to 부정사, like to do most.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하는 것. 그 다음에도 don't understand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what are you, what you are.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talking about. 이때 이 talk이라는 동사가 자동사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하면 to, 무엇에 대해서 하면 about. 같은 전치사가 항상 따라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이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지금 what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for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전치사도 동사처럼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대부분 누가 따라온다? 동명사가. 이제 고등서술형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는 패턴을 상당히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치사 뒤에 빈칸을 주면 무조건 동명사를 1순위로 써라라고 쌤이 이야기할 정도로. 자, 근데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도 오겠죠. 왜? 어차피 명사절이니까. 근데 that이라는 접속사는 절대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서는 거의 누구밖에 안 나올 거다? what밖에 안 나오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의문 대명사나 whether 같은 절들도 나올 수 있지만 이제 that은 전치사 뒤에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what 절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해 주었던 것. 그래서 what you have done. 자, 그 다음에도 is라는 동사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what I don't understand.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법적인 오류를 찾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대로 찾는 게 아니고, 문법적인 오류라는 건 결국 문장의 구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문장이 완전하게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여러분들이 학원 처음 와가지고 쌤이 수업을 할 때 문법 수업을 들어갈 때마다 항상 문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잖아. 첫 번째,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시험에서는 문장 안에 동사의 형태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라라고 항상 물어야만 돼. 반드시. 왜? 영어라는 언어가 구성되는 첫 번째 원리가 반드시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부터? 동사부터 찾아요. 반드시. 동사를 찾기 위해서 첫머리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라고 판단하죠. 그러면 이 주어 자리 뒤에는 항상 수식 구조가 붙어서 나올 거다. 명사 뒤에서 붙어 나오는 수식 구조 누가 있다 그랬어? 관계 대명사, 생략된 구조의 ing나 과거 분사, 그리고 전치사 구. 이런 구조를 끊어내면 주어 동사라는 문장의 틀이 보이겠죠. 그리고 동사 하나를 반드시 뭐 하나다? 문장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동사가 두 개인, 동사가 두 개라는 이야기는 결국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되고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문장에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접속사에 대한 모든 단서를 사실은 동사가 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쌤이 문장을 분석할 때 동사부터 확인하라. 그걸 확인하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그 문제의 출제 포인트들이 드러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is라는 동사 이렇게 묶이겠죠. 주어. 근데 이제 the thing이라는 명사 뒤에서는 what이 명사를 수식할 수 없겠다. 그러면 요 구조는 아예 the thing을 생략하고, 아니면 뭐 방법이 있지만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the thing을 생략하고 what이라는 명사절 주어로 쓰는 방식.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서는 누굴 쓸 수 없다, what을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gav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the door이 되겠죠. 목적격의 관계대명사 누구로? 대시나 또는 which로 바꿔라. 선행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understan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다 그러면 당연히 명사절이 필요할 테고, 지금처럼 say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누구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자, 그 다음 패턴은 어법이 또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이 보면서 선생님 이게 명사 뒤인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앞에 누가 있어? give가 있잖아. 그럼 give에 보면 왜 했어요? A에게 B를 주다 목적어를 두 개 갖는, 그러면 너에게 목적어를, 그러니까 어법을 보는 눈이 생겨야지. 그래야 문장이 보이고 나중에 서술형이 써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필요한데 동사 원태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누구로?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자, the thing이라는 명사 뒤에서는 절대로 what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을 thing 뒤에는 that을 씁니다. that.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또는 이제 요 the thing that 자체를, the thing what 자체를 하나의 뭘로? what. about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들. 사실은 이제 what으로 쓰는 게 더 낫죠. I believe what she is talking about. 그 다음에 that he needs most. 동사의 주어 자리에 명사절 잘 왔어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 needs라는 동사에 뭐가 빠져있다?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도록 what으로 고쳐라. 보세요. 이 문장을 볼 때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게 뭐가 틀렸고 뭘 묻고자 하는지 출제 그 의도가, 포인트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뭘 찾으러 가라? 동사를. 그래서 that에서부터 most까지 묶어서 is라는 문장의 본동사 찾으면 이게 주어 역할의 명사절이구나. 이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르는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명사절의 that과 what의 구별이라는 게 수능에서도 출제가 될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였어. 근데 지금은 needs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빠져있는데 불완전한데 that이 아니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what으로 고치라는 문제구나. 그걸 파악해내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학년이 높아지고 고등학교를 가서도 영어가 쉬워진단 말이야. 자, 이 책은 is 다음에 비동사의 보호자리에 명사절 잘 왔어요. 그죠? 근데 내가 샀던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that이 아니고 뭘로 고치자? what으로 고쳐주자. 자, 그 다음에 put-off가 연기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put-off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온 건 좋은데 지금 you can do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야겠죠. 그러면 that이 아닌 what으로. 지금 이 put-off라는 동사는 이제 postpone, 연기하다. 우리 문법 수업에도 나왔죠. ing, 즉 동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동사다라고도 정리해두고 뜻도 함께 정리를 해둡니다. 자, 여기까지 명사절 what에 대한 개념 설명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